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건 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김 대표도 사실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공조가 중요하죠. 중국도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노력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네, 이 백브리핑이 있긴 했지만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응 기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신인호 2차장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한마디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하나는 미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태세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현재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임기 내에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책이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한 발언이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발의 거점하고 그다음에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을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태세를 완비하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는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대화는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 모레죠. 금요일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6월 상순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6월 상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것은 6월 상순이 6월 1일부터 10일일 수도 있고 6월 1일부터 15일일 수도 있는데 6월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상순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게 6월 10일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북한은 정치국 회의를 했거든요. 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회의할 그 의정을 결정하고 중간 총화 보고서 등 중요 문건을 심의하는데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제7차 핵실험과 관련된 그런 문건들이 여기 심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일이라는 말을 맞춰 가지고 금요일 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또 북한에서는 6월 1일부터 15일을 상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 현지의 기상 상황도 핵실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미사일 발사면은 이것이 기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핵실험하고는 그다지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 어지간한 그러니까 경도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는 다 됐고요. 경도 복구 작업도 끝났는데 단지 핵 실험과 관련된 장비하고 그리고 장치만 경도 내부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장비와 장치들을 갖다가
관측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만일 핵실험 장비와 장치가 이미 경도 내로 이동이 됐다라고 하면 날씨하고 핵실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고요. 아직까지 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동하는데 이제 비가 내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핵실험과 기후 또는 기상하고는 큰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핵실험이 감행이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걸 통해서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기상청하고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그 지진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뭐 전국에 산재에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고 특히 강화, 연천, 인제는 이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관측할 수 있도록 지진 관측소를 설치를 이미 했었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관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 그 한국지질연구원에서 북한의 이 음파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빵 터지니까 그 음파를 측정해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핵실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방사능 물질 중에서 제논이 이제 특히 검출이 뭐 되기가 쉬운 거고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이런 방사능을 이렇게 포집해 본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어떤 종류의 핵실험인지 또 얼마나 규모가 큰 핵실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만 남았다 이런 분석은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략적으로 네네.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개척 장비부터 시작해서 핵실험 장비와 장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끝났고 단지 판단만 남았다. 언제 날짜를 정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앵커분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6월 10일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6월 10일이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6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상하이에서 상그리라 회의, 그러니까 아시아 안보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부 장관들도 참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이런 국방부 장관들이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가 전 세계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0일이 계속 이제 뭐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뒤로 뭐 간다라고 하면은 그 뒤로 가게 되면은 G7 회의도 있고 또 스페인에서 열리는 또 나토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열리는 지금 림팩 훈련이라고 하는 거 하와이에서 하죠. 26개국이 참가하는 그 훈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것이 자신의 핵실험한 것을 극대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초집중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택이라는 날짜만 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라는 의미가 좀 있었는데 핵실험 이후에 그러면 북한이 꺼낼 수 있는 도발 카드는 어떤 게 더 있겠습니까? 이건요,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11년도 1월 달에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중에서 특히 5개의 이 무기 체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및 지상 발사 ICBM, 또 핵 잠수함,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올해에 극초음속 미사일 하는 것도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도 우리는 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ICBM 발사 시험 발사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것이 수중에서 발사하는 ICBM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도발들이 북한의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나서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나선다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회유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해 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이 최근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북한에 상당한 그 의료 약품들, 장비들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북한의 비행기들이 베이징 공항에 와서 몇 번이나 이걸 실어나는 것이 목격될 정도로요. 그 정도 하면 아마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중국의 입김이 여전히 북한한테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을 그만두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이 얼마만큼 정말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그 11월 당대회에서 집권 연장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를 좀 달갑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최고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그런 연임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1차부터 6차까지 북한이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했을 텐데 그 관여하고 개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을까요? 6번이나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국 회의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문서들에 대한 결정까지 다 했는데 글쎄요, 이제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일정의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